자, 금일 코스피 지수는 1.9%, 코스닥은 2%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제가 반등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3월 10일 저녁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그거 경매한다, 입찰한다 그랬잖아요. 그 시점 이후로 해서 국채 금리 안정화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2950선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어저께 그저께 올라갔었어도 그럼 오늘은 빠졌겠죠. 애초에 마치고 싶었던 선이 코스피 61선 같아요. 코스피 61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지선 위로 딱 올라왔죠. 자, 원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없었으면 그냥 이 시점에서 자르는 게 맞죠. 이 시점에서 자르는 게 맞았어요. 코스피도 61선 이탈했으면 잘라야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일단은 흔들리지 말고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변수 때문에 되게 한도치까지 겁을 줬거든요. 이번에 2950선이 제가 마지노선이라고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880, 890 요 정도 서기까지는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그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계속 그 자리 툭툭 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제 장중에 2950 깰라고 해요. 깼다 하고 다시 올라오고 깼다 다시 올라오고 막 계속 이런 모습 보여줬었잖아요. 오늘 시원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전체적인 종목이 상승했기 때문에 뭐 개별 종목이 막 4%, 5%, 10% 이렇게는 안 올랐어요. 그냥 골고루 올라긴 했는데, 그래서 사실 사람인지라 뭔가 불장 같은데, 그래요? 소리가 작아요? 아, 그래요? 소리가 작다고요? 소리 작나요? 별로 괜찮아요? 나쁘지는 않죠? 아니, 안 들리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근데 여기서 좀 더 키우면은 아마 증폭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자, 어쨌든 그러면 다시 오늘은 뭔가 되게 불장이었잖아요. 막 2% 상승 종목도 훨씬 많고 막 그랬는데, 느낌은 왠지 생각보다 계좌 손실이 그렇게 줄어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느낌 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막, 와, 불장이로구나 하기에는 뭔가 내 손실이, 내 시장이 1%, 2% 빠졌을 때 분명히 내 계좌는 막 300만 원, 500만 원 퍽퍽 까였는데, 오늘 오르니까 뭔가 똑같이 올랐는데, 2% 빠지고 2% 올랐는데, 2% 빠질 땐 500이 빠졌는데 2% 올랐는데 한 150 오른 그런 기분이랄까? 뭐 약간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해 좀 섭섭한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장중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종목이 1% 오르냐 2% 오르냐, 이런 장에서 1%가 떨어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투자 환경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점에서 사실 오늘 시장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3시 29분 전까지. 정말 재밌었어요. 딱 3시 29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잖아요.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2950선에서 매수가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계치에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2950선에서 연기금이 또 매도 치면서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빨간불이라고 했죠. 근데 다행히도 50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치던 연기금이 오늘 3시 20분 동시호가 때까지만 해도 금융투자, 막 연기금도 막 막판에 팔아지기 시작했어요. 3시 들어가고 나서. 그래도 뭐 연기금이 1000억대의 매수를 보여준 적도 없고 단 100억대의 매수도 50거래일 동안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지수 60일선 끌어올리고 연기금이 매수세 넣어줬다. 그러면 이제부터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자, 연기금, 우리 기금이가 다시 돌아왔구나 하면서 투자 환경이 개선됐을 거예요. 지켜줄 자리 지켜주면서 연기금까지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놈들이 동시호가 때 3천억을 넘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연기금은 오늘도 매도한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다행히 그 연기금이 던져준 물량을
외국인이 다 받아줬죠. 그래서 지수가 낙폭이 없이 지켰던 거예요. 최고의 하루가 될 수 있을 뻔했는데 연기금이 또 연기금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동시호가 때 3천억 가까이를 던진다라는 게, 만약에 외국인이 안 받아줬으면 여러분들은 또 신박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동시호가 때 내 종목 플러스 2%였는데 동시호가 끝나니까 보합 혹은 마이너스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외국인이 받아줬다라는 건 외국인이 좀 매수를 오늘 할 생각이었었으니까 그거 다 물량 받아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연기금이 이렇게 팔아 제끼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증시가 좋을지, 이런 거 좀 얘기해 보죠. 자, 일단은 주식은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고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신나게 팔고 있으면, 예전에는 자, 동학개미다 뭐 하면서 빚내서 주식하자, 그 연기금이 신나게 던져도 개인들이 그걸 신나게 받아줬어요. 연기금이 5천억 팔아도 개인이 7천억 가까이의 매수세를 막 그 정도 살 기세로 달려들었기 때문에, 매수세가 더 많았기 때문에 연기금이 팔았어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슬슬 증시가 옛날처럼 폭풍처럼 올라가지 않으니까 개인들, 동학개미들의 그 매수세가 많이 죽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연기금이 던지니까 그걸 받아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시장이 박스권에 갇히고 막 퍽퍽 떨어지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온 거죠. 뭐 지금 연기금, 금투, 얘네 사실 금투 같은 경우는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연기금이 지금 매수세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나름 연기금한테 선택받은 친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연기금이 왜 이렇게 팔고 있을까? 뉴스 보시면 막 리밸런싱이다,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뭐 비율이 뭐 중요한데 어쩌고 막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연기금이 국민연금이잖아요. 국민연금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모인 게 국민연금인데, 그거를 어쨌든 계속 그들도 국민연금도 투자를 해서 불려나가야겠죠. 적어도 물가상승률보다는 높게끔 계속 국민연금을 불려나가야지 나중에 우리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죠. 자산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단순히 여러분들의 모든 전 재산을 가지고 버퍼링 있나요? 버퍼링 있어요? 버퍼링? 버퍼링 있나요? 똑똑.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확인해주세요.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 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높? 오케이, 그럼 성화님 컴퓨터가 안 좋은 걸로. 자, 자, 오늘 사실 좀 유튜브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유튜브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여러분들이 주식에 몰빵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은행에도 돈이 좀 있을 거고, 혹은 뭐 내가 다들 어디선가 살고는 계실 테니까 자가든 뭐든 보증금으로 어디가 들어가 있든 내 집이든 집도 있을 거고, 보험으로 따로 빼놓은 돈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자산을 분배해 놓잖아요. 단지 그 비중을 어디다 많이 두냐가 중요할 뿐. 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에 있는 모든 돈을 주식에 넣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의 자산 규모의 일부를 주식에다 쓰고 있는 거죠. 자, 국내 증시 원래 연기금이 2020년도에 연기금 830조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덩치가. 거기서 원래 연기금은 20년도 작년까지 국내 주식에는 한 17% 정도만 투자해야겠다. 네, 330조 중에 한 17%만 딱 국내 주식에 넣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코모땡이 있었어요.
그 코모땡 때 제가 연기금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일전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국가 눈치, 정부 눈치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코모땡 때 증시가 완전히 그냥 작살이 났잖아요. 그냥 작살도 아니고 속된 말로 개작살이 났습니다. 자, 당시에 시장이 빠졌을 때 그러면 다들 공포로 외국인들 팔고 개인 팔고 하는데 거기다가 기관까지 싹 다 팔았다면 그거 예전 그 코모땡 시장이 이 낙폭보다 훨씬 더 커졌겠죠. 이 낙폭보다 훨씬 더 커졌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었던 게 이때 빠질 때마다 연기금이 계속 사줬어요. 그냥 연기금이 열심히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연기금이 바보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시장 빠질 거 뻔한데 왜 연기금 계속 사냐? 우리 세금 가지고 너네 지금 뭐 하냐? 이런 말들도 많았고 바보 취급 많이 당했습니다. 뭐 그들이 사고 싶어서 샀다기보다는 시장의 폭락을 어느 정도 방어해 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기관 단체가 연기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연기금이 2020년까지 자기 주식 국내 주식 비중 목표를 17%로 잡았는데 사실 그 코모땡 때문에 시장의 낙폭이 커지면서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매수세를 보여줘서 그 비중이 초과됐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쭉 올라가니까 사실 연기금 입장에서는 짱이었죠. 완전 저점 매수한 거예요, 이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 비중 조절이 필요하니까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국내 주식 비중이 21%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말까지 16.8%인가까지 비중을 조절하겠대요. 그러면은 21%. 그러니까 21%니까 앞으로 한 4, 5%는 더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연말까지. 이제 어쩔 수 없이 연기금도 팔고 있는 거고 사람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는 건 굳이 잘 가고 있는 국내 증시에서 니들이 팔고 싶으면 근데 어차피 연말까지라며 그러면은 대충 나눠서 적당히 물 들어올 때 너 젓는다고 적당히 시장 올라갈 때 야금야금 팔면 되지. 올라갈 만하면 니들이 그냥 냅다 던지니까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사실 주식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연기금 막 가서 때리고 싶잖아요. 막 명치 때리고 싶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싶고 왜 올라가려고 던지고 난리야 막 이런 거. 근데 또 주식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 바닥에서 시장 빠질 때 연기금이 많이 샀으니까 그 많이 산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시장 올랐을 때 팔겠다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 하고 아마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네. 대략 한 4, 50조 가까이를 팔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한 15조 판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앞으로도 한 10조, 15조 정도는 더 팔아야 된다는 건데 지금 매도세만큼 나와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결국에는 연기금이 지금보다 수량을 늘리지는 않을 거예요. 막 폭풍 같은 매수세를 보여줘서 막 팔았던 거, 지금까지 팔았던 걸 다시 열심히 막 주워 담는다.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은 그런 거죠. 그냥 지금 연기금이 한 번이라도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연기금이 그냥 앞으로 10조, 15조를 내리파는 게 아니라 적당히 시장 올라가면 분할로 조절을 해주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예상대로 그 생각했던 저점 부근에서 매수세를 보여줬던 거고요. 근데 동시호가에 뒤통수를 또 치네. 맞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선 연기금은 앞으로 던져야 될 물량이 많아요. 사실 이게 연기금이 잘못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는 굳이 이렇게 한 번에 던져야 되냐. 어차피 12월까지 던질 거면 오늘 1000억 사고 내일 한 1600억 팔고 그리고 오늘 한 800억 사고 그 다음날 또 한 1300억 팔고 이런 식으로 적당히 조절하면서 증시는 끌어올리고 자기의 비중을 조절하는 그것도 있을 텐데 그냥 눈 감고 파니까 사람 그 부분은 좀 짜증나는 게 맞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올라가려면 이 연기금이 파는 걸 개인이 받아주든가 예전처럼 동학개미 운동이 막 흥분해서 달려들었던 그때처럼 받아주든가 아니면 외국인들이 받아주면 돼요. 자, 그럼 외국인들이 받아주려면 자 외국인들이 받아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환율 자체가 또 환율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1 환율 1135원. 자, 이 상태에서 환율이 만약에 계속 올라간다.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 달러 가치가 자꾸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주식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를 들고만 있어도 손실이에요. 왜냐하면 환차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삼성전자 살 때 예를 들어 $50 주면서 한 주 주세요.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야죠. 바꾸고 사고 다시 자기네 나라 돈으로 바꿀 텐데 그로 인해서 환율에 따라서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5만 원에 같은 가격에 팔았다라고 쳐도 환율에서 손해를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손해예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붙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럼 중요한 거는 일단 환율이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확인해 주세요.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좀 중요하게 또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건 그거예요. 어차피 연기금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 연기금의 매도세를 받아줄 사람은 사실 외인들밖에 없어요. 오늘 동시오가 때처럼 이렇게 던져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받아주면 시장 안 빠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환율이 올라가죠? 그럼 외국인들이 안 받아줄 거예요. 왜냐하면 환율의 상승폭보다 국내 증시의 성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한다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겠지만 그냥 딱히 국내 증시에 뭐 엄청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수치적으로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올라가는데 굳이 한국 주식 살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환율 자체가 올라가는 건 좋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아니면 맞아요. 이제 그게 아니면은 개인들이 폭풍 매수를 해야 하는데 사실 개인들 투심이 많이 죽었죠. 또 시장에 비트코인이라는 또 새로운 투자처가 또 이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야 역시 그때 내가 비트코인을 샀어. 내가 내 썬더 토큰을 샀으면 내가 지금 수익이 얼마야 막 이런 거. 제가 썬더 토큰을 저번에 20만 원어치 사봤거든요. 지금 산지 한 2주 됐는데 65%인가 수익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 비트코인 엄청 잘 올라가는데 국내 증시 재미없거든요. 그러면 개인들이 예전만큼 국내 증시의 매수세를 강하게 보여주긴 힘들어요. 믿을 건 사실 지금 외인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연기금이 마음을 고쳐먹고 미친 듯한 매도세를 좀 줄여주고 뭐 500억 사면 다음날 800억 팔고 이런 식으로라도 하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겁니다. 뭐 내일 수익권 오면 일단 팔아야 되나 고민입니다. 오늘 일단 지켜줄 자리는 다 지켜줬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근본적인 시장의 문제라고 한다면 일단 어쨌든 뭐 시장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면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매번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뉴스를 보든 어디 기사를 보든 그냥 오늘은 뭐 그냥 올라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말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말도 안 되는 이유라도 했던 얘기를 또 하더라도 이유는 들먹거립니다. 자, 최근에 시장을 빠지게 만들었던 요소는 미국 10년물의 국채금리가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야, 미국 시장금리 올리면 막 이제 다 줄줄이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불안감이 생겨서 빠졌다라고 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어차피 시장금리 못 올리고요. 국채금리가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사실 껴맞추기로라도 해석해 본다면 어제 있었던 국채 10년물 그거 입찰 있었잖아요. 거기서 입찰률 높이려고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은 10년물 입찰도 끝난 상태. 그리고 이제 FOMC 회의도 결과도 나오죠. 이제 그런 거에서 앞으로 금리 안 올린다라는 발언 하나만 던져주면은 사실 금리 가지고는 증시를 떨어뜨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마땅히 시장을 미친 듯이 끌어내릴 만한 악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시장 지수는 뭐 박스권 상단인 3200선은 그러니까 3180선 요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반등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차피 제가 이제 이렇게 박스권을 긋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켜줄 자리도 지켜줬으니까 일단은 요 정도 3100선에서 한번 막히긴 하겠지만 3180선까지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 자리를 뚫고 위로 올라가려면 이 자리를 뚫고
가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연기금이 좀 매수를 보여주든가 아니면 환율이 굉장히 좀 외국인들 입장에서 매력적인 환경이 돼서 외국인들이 연기금 매도세를 다 받아주던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겁니다. 그게 아니면 비트코인이 박살 나가지고 사람들이 역시 주식이 짱이다 하고 다시 개인들이 주식시장으로 돈 들고 돌아오던가 이런 좀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3,200선은 거의 못 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당분간은 이 사이 구간에서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950선에선 항상 매수 유효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또 뉴스가 하나 떴는데 안 돼. 자, 홍콩 선거제 이거 통과됐다고 하죠. 홍콩에서 이번에 중국에서 홍콩 선거제. 자,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제 홍콩에서 선거 입후보자 자격 심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약간 민주화 성향이 강한 인물에 대해서는 너는 자격이 없어 하고 선거도 못 나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보고 있는 미국은 어떤 기분일까요? 옛날에 홍콩 보안법 이것도 난리였죠. 그때도 막 홍콩 중국 너네 한번 그래봐 진짜 엎어버린다 막 이러면서 으르렁 되게 예민했었는데 이번에 또 미국이 반대를 그렇게 했는데 홍콩 선거제가 통과됐습니다.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확인해 주세요.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 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자, 그런데 며칠 뒤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고위급 회담이 있어요. 자, 고위급 회담을 코앞에 두고 굳이 미국하고 그렇게 한다고? 굳이 미국이 싫어하는 행동을 굳이 지금 통과를 시켰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고위급 회담 때 잘 얘기가 끝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나쁘게 끝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나쁘게 끝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에서 티플렉스가 먼저 조금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 지금 시장의 대장은 제가 사실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대장이었다가 유니온이 대장이었다가 티플렉스로 현재 대장이 넘어왔다라고 했죠. 자, 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런 거 히토르 섹터는 음봉 세게 맞을 때마다 그냥 사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거래량도 없이 뺐었거든요. 그리고 볼벤 상단 지켜줬었기 때문에 티플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또 적당히 수익권일 때 나눠서 팔고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계속 그냥 느긋하게 먹을 수 있는 섹터는 저는 히토류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부담이 없어요. 왜냐면은 막 대신에 히토류가 올라가도 막 이렇게 폭풍처럼 올라가진 못할 거예요.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렸으니까 이 박자감만 잘 타면 돼요. 그냥 히토르는 위로 치고 올라갈 때 안 잡으면 돼요. 잡지 마요. 그냥 잡지 말고 음봉 세게 맞았을 때부터는 그냥 나눠서 계속 사면 돼요. 그러면은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엇박자 타기 시작하면은 사서 손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히토류는 계속 가지고 노세요. 근데 이거는 구간을 잡아드릴 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얘는 차트를 분석해서 목표가를 잡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시장 이슈랑 시장 흐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는 뭐 4,230원을 잡으시고 여기에 저항 구간이 있고 그 저항 구간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그런 거 지지선이고 뭐고 없어요. 지금 현재 히토류 움직임을 보면 적금을 히토류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히토류는 줄 때 안 먹으면 그냥 그대로 윗골이에요. 그냥 그걸 인지하셔서 내가 1%든 2%든 수익권 왔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그냥 나눠서 조금씩 챙기는 거예요. 이거 꽉 채워가지고 막 100% 따상 가자, 연상 가자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 안 부리면 히토류가 엄청나게 지금 효자일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고점 올라갈 때 따라잡거나 욕심 부린 분들 입장에서는 줄 때 못 팔고 자꾸 고점이 낮아지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그러니까 고점이 계속 올라가면 내가 이때 못 팔았어도 다음 고점에서 팔면 돼요. 근데 지금 히토리 움직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막 요런 식이에요. 요런 식.
막 이렇게 애매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이때 꼭대기도 잘못 샀어요. 그럼 이때 지옥문 봤다가 다음날 딱 올라가니까 내 본전 부근인 거예요. 본전 부근인데 어떻게 팔아? 못 팔지. 다음날 또 빠져요. 그리고 다음날 또 이렇게 올라가. 본전 부근인데 더 멀어졌어. 그러니까 못 팔지. 그리고 다음날 떨어져. 이런 식으로 지금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히토류 섹터는 절대 그냥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냥 수익 주면은 2%든 3%든 그 시점부터는 일부라도 계속 털면서 분할 매도로 접근하셔야 돼요. 히토류는 언제까지 유효하냐면 계속이요. 그냥 계속. 당분간은 시장에 뭔가 뚜렷한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러니까 시장 이슈가 등장하기 전까지예요. 예를 들면 시장 이슈라고 한다면 좀 굵직한 거죠.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슈. 어찌 보면 한때는 그게 코모땡이었고요. 코모땡 악재. 그리고 한때는 코모땡 진단 키트였고 한때는 코모땡 백신, 코모땡 치료제 이런 식으로 뭔가 시장 전체, 시장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굵직한 이슈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얘는 계속 사고팔고 가지고 놀아도 돼요. 뭐 이런 거 말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애플카다. 뭐 전기차가 잘 됐다. 뭐 요런 거는 사실 그 단일 섹터에 대한 호재인 거지 시장 이슈라고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 시장 이슈라고 한다면 뭐 중동의 분쟁이 심해져가지고 뭐 어쩐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큼지막한 이슈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계속 히토류는 음봉 세게 맞으면 그냥 사요. 그냥 한 번에 사진 마시고 아유 스미님 감사합니다. 항상 같은 스티커로 네 그렇게 하시면 히토류는 엄청 효자니까 조금만 신경 쓰시면 제가 따로 말을 안 해도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확인해 주세요.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 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